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음악공간 화요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요일 영화음악공간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또 아침에 본기를 느끼시며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쌀쌀해 하면서 또 두껍게 챙겨 입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는 뭐 아침에 나올 때 항상 쌀쌀하니까 이제 그 두꺼운 옷을 챙겨 입으려고 입는데 또 막상 또 여름 날씨가 거의 낮에는 이어지니까 참 옷 입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도 크니까 감기 안 들리려면 옷도 잘 챙겨 입고 그래야 되는데요. 옷 입기가 요즘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비가 한 차례 오고 또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요. 참 이번 봄은 빨리 오는 듯 하면서도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은 또 함께 해서 더 행복하겠죠? 오늘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첫 영화 음악은요. 네, 이 영화 함께 듣겠습니다. 아메리칸 뷰티. 네, 영화 아메리칸 뷰티 비코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소리, 음악소리가 참 뭔가 몽환적이죠. 네, 엘리엇 스미스가 작곡한 곡이기도 한데 영화 음악으로도 많이 작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약간 좀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 영화 음악이 왜 이렇게 좀 몽환적이고 좀 암울하고 우울한 듯한 느낌이 풍기는지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영화 자체가 좀 암울하다고 하면 암울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가장 단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편안한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하고 위험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한창 논란이었던 그 을부딸을 학대한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가슴을 참 치게 되죠.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뭐 28개월 된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게임에만 열중한 아빠가 거의 뭐 아이의 죽음을 방치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뭔가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이 세상에서 과연 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테두리가 안전지대의 테두리가 될 수 있을까?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가족 넘어서 밖의 사회생활에서는 누구도 그걸 가족 안에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들밖에 모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가족들이 참 많지 않을까. 그만큼 핵가족화 되기도 한 부분도 있겠고 정말 개인적이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적응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족 안에 있는 융화 이런 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고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겉으로는 전형적이고 평온한 그런 가족을 봤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족의 이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그런 가족들처럼 행복한 가정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아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가족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칸 뷰티에서는 이 전형적인 미국의 가족들, 이 가족들의 모습에서 조금은 더 그 안에 이면적인 어두운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모든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한 모든 아빠, 엄마, 뭐 자녀 간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뭔가 이뤄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아메리칸 뷰티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의 내면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는 약간의 압박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헌신해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자체가 이 가족 안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튈 수 있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뭔가 그런 학대나 그런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족이 가장 약자이고 내 거다, 내 안의 테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작용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나랑 가장 가깝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것 같다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뭐 어떤 모습이든 과감하게 보여줄 때가 있죠. 오히려 자신이 모르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자신의 그런 이면적인 부분들을 감추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편안해지고 좀 이 사람은 이제 내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순간에 어두운 이면들이 폭발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신과 가장 소중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겠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제 그냥 주마등처럼 뭔가 확 뇌리에 꽂히는 장면이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죽음에 직면하면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일순간에 끝나는 장면들이 아니다. 영원의 시간처럼 오랫동안 눈앞에 머문다. 내겐 이런 것들이 스쳐간다. 보이스카우트 때 잔디에 누워 바라보았던 별똥별. 집 앞 도로에 늘어선 노란 빛깔의 단풍잎. 메마른 종이결 같던 할머니의 손과 살결. 사촌 토니의 신형 화이어버드를 처음 구경했던 순간. 그리고 제인, 나의 공주. 그리고 캐롤린.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많지만 분노를 품어선 안 된다. 세상엔 아름다움이 넘치니까 드디어 그 아름다움에 눈뜨는 순간 가슴이 벅찰 때가 있다. 터질 듯이 부푼 풍선처럼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희열이 몸 안에 빗물처럼 흘러 오직 감사의 마음만이 생긴다. 소박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대해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운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인데요. 네, 정말 소박하게 살아온 인생.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다할 때 주마등처럼 뇌리에 쓰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죠.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방송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크게 진짜 크게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모든 막 경찰차 뭐 구급차 다 와서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심지어 좀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절만 한 거의 4시간 기절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게 했던 상황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뭐 죽을 때 아니면 죽는 순간에 직면할 때 이 주마등처럼 내리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정말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다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나는 하느님이 뭐 저는 천주교 신자니까 뭐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좀 또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뭔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남일 같지가 않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박한 것만큼 아름다운 게 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첫 영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함께 들을 영화, 이 영화, 내 안의 모든 것, 엠브레스 모이. 네, 내 안의 모든 것, OST, 엠브레스 모이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내 안의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들 있지 않으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아, 이 사람은 뭔가 그냥 당연히 내 옆에 있어야만 할 것 같고, 그냥 이 상황이 모든 게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 그때 좀 경각심을 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익숙함이 참 무섭다고, 익숙해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에서 조금 경계심을 느끼고, 뭔가 내가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돌이켜볼수록 우리한테, 우리 주변에, 그리고 뭔가 내, 그, 사랑했던, 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그런 열정을 다해서 사랑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뭔가 애정이 식고 또 소홀하게 되고 또 무덤덤해지는 관계, 이런 관계를 누구나 겪게 되실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와 처음 만날 때 당연히 설렐 수밖에죠. 그리고 그 설렘을 통해서 좀 더 나의 그 애정을 더 표현하게 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런 단점의 모습들이 이제는 짜증으로 변하게 되고, 아, 나는 그러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살아도 잘 살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겠죠. 그래서 뭐 거의 10명 중에 3쌍이 요즘에 거의 이혼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뭐 그들분의 선택이 또 그들만의 선택이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거치면서 조금은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해해 나가려고 하고 다시 예전에 그런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모습들보다는 그냥 여기서 더 극으로 가기 전에 정리하자. 뭐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뭐 심지어 같이 뭐 이혼은 아니더라도 산다는 부분들이 거의 뭐 정으로 산다는 얘기를 입에 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참 이 정으로 산다는 말이 무서워지는 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소중함이 아니라 정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정이기 때문에 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이라는 부분이 사랑을 통해서 탄생된 정인 만큼 다시 사랑으로 변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의 지겨운 잔소리, 그리고 간섭,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한 남편이 아내가 없어도 난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새로운 남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남편은 다시 또 아내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성균 씨가 그때 당시 남편 역으로 나오는데 이성균 씨는 오히려 아내한테 다른 남자는 절대 뭐 매력을 느끼지도 못할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이 아내가 자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 여성이었고 이 여성일 때 수많은 뭔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거. 내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여자고 어디 하나 삶의 구석이 없는 여잔데 다른 누가 봤을 땐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옆에 있을 때는 소중을 잃다가 내 옆에 없을 때, 내 옆에서 사라지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나의 최고의 짝이고, 또 어제 우리가 월요일에 짝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최고의 짝이고, 그 누구한테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이런 시간이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눈에 뜨고 나면은 내 옆에 있는 인연이 나는 당연히 그냥 친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난 당연히 내 옆에 있을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나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행동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영화 마네킹 노래 Nothing Gonna Stop Us Now. 네, 영화 마네킹 Nothing Gonna Stop Us Now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뭐 영화보다는 주제곡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뭐 영화는 잘 모르더라도 이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근데 정말 이 영화는 저는 뭐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 제가 즐겨 보던, 네, 미국 드라마 섹스 앤더 시티에서 그 주인공 사만다 있죠. 킴 캐트럴. 그분의 리즈 시절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라서 또 참신할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가 이 영화가 1987년도작인데, 저는 뭐, 최근에 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 영화기도 했고, 뭐, 굉장히 좀 영화에 나오는 여인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싶은데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했는데 섹스 앤더 시티의 그 사만다 정말 판무파탈 매력의 소유자 사만다 역을 하셨던 킴 캐트럴 분이 이 마네킹 때 리즈의 모습을 담아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에서야 확인했었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영화 마네킹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영화 마네킹도 한 남자가 한 여성을 만나서 정말 사회에 부적응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남자가 한 여성을 만나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회로 성공하는 그런 영화가 이 영화 마네킹인데,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꿈과 그리고 모든 그런 갈망들, 자유,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나 혼자 실현시키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나의 노력이 가장 주된 요인이겠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귀인들,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런 귀인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필요한 인연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만난다고 합니다. 분명 아무도 못 만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연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런 인연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기인을 만나셨나요? 저?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네, 가을로, 영화 가을로 곡인데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네, 영화 가을로 OST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듣고 왔습니다. 다들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클래식 데이트 마냥 클래식 음악을 이제 영화 OST 곡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이 영화 가을로는 우리나라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좀 그만큼 좀 가을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함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정말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기도 힘든 일이죠. 지금 사랑하는 분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신 분들도 분명 문화다락방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안타까운 이런 사랑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화 가을 OST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이 영화 자체가 그때 당시 상품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잃은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별 여행을 혼자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뭔가 내가 어떤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어떤 그런 지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날 때, 그것도 참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가려고 계획했고, 나와 함께 가려고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놓으면서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어 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혼자 이제 원래 함께 가야 하는 길인데 혼자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씩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만 남긴 채 떠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 영화 가을로서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뭔가 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뻔한 스토리의 전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그 유지태 씨가 그 남자 주인공 역할인데 저는 심지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지태 씨의 마음에 혼자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금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물론 정말 평생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언젠간 사람이라는 것이 떠나기 마련이겠죠. 그만큼 있을 때, 이 내 옆에 존재할 때, 그때만큼 이 소중한 사람을 계속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인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곡도 여러분들과 클래식 데이트 마냥 클래식 곡이네요. 영화 양들의 침묵의 바흐 골든베르크 변주곡 아리아 듣겠습니다.